이슈토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방정계 분위기와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부산에서는 여야 후보의 득표율이 약 20%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 결과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민들 열망에 반영된 결과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투표율은 이제 19대보다가 조금 낮은 77.2%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PK의 경우는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좀 낮은 결과다. 그리고 이제 초박빙 어떤 역대 최저 득표 차 24만 7천 표 정도의 차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어떤 불신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열기에 따른 선거 결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는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기는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양 후보 간의 득표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을 본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58.25 대 38.15 생각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83만 표 정도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표가 많은 어떤 것이라든가 정권 교체가 열기가 높은 것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표가 38%였거든요. 38%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예. 큰 차이가 없고요. 당시에 보면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등 범보수 후보들 표 역시 이번 윤석열 후보 표가 이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19대, 20대로 본다라면 부산에서는 민주당 대 어떤 그 외 범보수의 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선거를 본다라면 아무래도 정책 대결이 좀 실종된 그리고 이슈와 갈등 중심의 선거였고 그리고 극명하게 걸린 양자 간의 새 대결 결집 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했던 부산 지역의 공약에 대해서 예. 짚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 공약에 대해서 지난달이죠. 총 12개의 주요 공약을 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로 조기 건설하겠다. 2029년까지죠. 그리고 이제 부산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완성하겠다. 그리고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에 대한 총 12가지의 정책들을 좀 공약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공약들은 부산으로 본다면 매우 주요한 지역 현안들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관철되고 실현돼야 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선 이후에 가능하면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같은 경우나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이 부산 공약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들이 물론 당장의 12가지가 다 인수위 안에 바로 포함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많은 공약들이 담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좀 정치력들을 부산시라든가 그리고 국힘의 어떤 부산시당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특히 부산시에서도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들이 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도 인수위하고도 적극적인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 이 정도로 선거 일정이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만큼 각 정당에서도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인해서 19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12월 달에 보통 대선이 하고 치러지고 2월 20 그 이듬해 2월 25일에 취임을 하게
가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지방선거하고 인접한 경우는 있을 수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과정이다 보니까는 일정이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기 때문에 불과 예. 3주 후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의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연동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라면 민주당이겠죠. 예.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대선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에죠. 2월 달에 조사한 걸 보면은 부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과 같은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는 인물로 투표하겠다는 것이 50%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정당보다는 인물에 투표하겠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과 인물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예측을 잠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국민의힘이 좀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책과 인물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이번 대선이 치러졌을 당시에 전국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또 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었는데 예, 예. 이번 대선 준비 과정에서부터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처럼 대선에 묻혀서 깜깜이 선거로 전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좀 아무래도 관심도라든가 좀 예. 정당에서 본다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체 후보 지방선거 운동들을 대선 이후로 할 것을 좀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회 정기특위에서는 대선 전에 뭔가 좀 확정할 거라고 했지만은 모든 일정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광역 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획정들도 아직까지 덜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초 선거에 대한 이 선거 획정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대선 결과는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부산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부산시장 선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군으로 본다라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현 박영주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좀 유리한 선점을 잡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았던 박민식 전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에 좀 출마했었던 이현주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도읍 의원도 일정 정도 한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산에 중심으로 했던 삼선 의원, 하태경 의원들도 아무래도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의 좀 중도 하차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후보군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에 이어서 그리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군항대행 등이 아무래도 지금 후보군에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또 1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선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과연 민주당이
다시 수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재탈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초미의 관심사가 여전히 좀 남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또 대선과 지선이는 올해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등 네. 자치 분권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선의 결과는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요.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박영준 현 시장이 선거법 위반 어떤 조사 판결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은 원래는 이제 그 선거법은 이게 1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좀 이제 그 판결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여러 이유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4월 6일 전에는 좀 판결이 좀 나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박영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하는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실질적으로 좀 등장들이 어쩌면 주요한 또 변수가 안 되겠는가.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자기 자신은 부산의 어떤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밝히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부산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20대 대선의 결과가 또 하나는 주요한 변수가 안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계제도 있는데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도 대선에 밀려서 지체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출마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까? 사실상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좀 미리 됐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변동들이 적지 않겠는가라 좀 보여집니다. 물론 예. 광역의원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제 큰 변수는 뭔가라면 기초거든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 지난 어떤 민선 7대죠. 2018년도 선거에서 그 전에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시하고 여러 의회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던 부분들이 물론 번복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예. 이 선거구제가 많이 좀 바뀌고 3민 선구, 4선구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역시 그렇게 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중소정당의 소규모 정당이든지 시민사회에서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어쩌면 이제 대선구제에 대한 전환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그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선거인데 그런 부분들 좀 더 해소하려면 빨리 좀 선거 획정이 진행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지난 10일이었죠. 여야 예. 각 정당들은 미뤄뒀던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제 각 정당의 공천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공천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유의하고 또 지양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들의 시민들의 바람도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정당을 보다가도 인물과 정책의 어떤 위주의 선거가 되도록 제가 볼 때는 각 정당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신성을 가진 인물을 발굴하고 그리고 후보군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부산의 비전과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많은 노력들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어떤 자만한 금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좀 버려야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정책이라든가 인물 발굴에 소홀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극복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의 패배와 함께 지난 민선 7대에 대한 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예. 시민들이 많은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좀 기대에 못 미친 이번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여기에 대한 반성과 평가들이 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부산의 미래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을 발굴하는데 어느 누구 정당보다도 좀 더 많이 나서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화 심화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찬반이 많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지방 정치에 대한 이 지방 정부나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상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많이 예속되어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 공천을 좀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제라는 덫에 걸려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데 좀 더 많은 그런 공천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당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8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야가 관련 일정을 모두 대선일 이후로 미루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출마 선언이나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초기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분들께서 유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본다라면 관심도가 아무래도 그 세 개 지방선거가 제일 낮습니다. 예. 하지만 어쩌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피부적으로 우리의 삶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건 지방선거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 지방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변화는 결국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후보들과 그리고 그 후보의 정책들을 좀 더 면밀히 좀 지켜본 속에서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 정당을 보고 누구는 꽂으면 되는 이런 어떤 투표와 선거 결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과 우리 시민들의 좀 현명한 판단들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시민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을 통해 살림을 하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의 몫인 만큼 그 의미를 깊게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